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성 변호사입니다. 뉴스에 네. 김주도 이천수 씨가 네. 사기 혐의로 피소를 당했다. 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어떤 사기 피해를 입혔다는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거는 네네. 이제 자기가 생활비가 없으니까 유튜브 수익하고 좀 네네. 이런저런 수익을 합쳐가지고 추후에 갚을 테니 좀 빌려줘라 네네. 라고 해가지고 1억 3,200만 원 정도를 네. 이제 송금을 했다 네. 라고 하고 여기에 더해서 네. 이천수가 이제 투자를 권유했대요. 네네. 투자를 권유했는데 네. 한 5억 정도를 투자 권유를 해가지고 이천수의 지인의 계좌로 5억 정도를 송금했다 네네. 라는 내용이에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천수 씨 같은 경우에는 네. 1억 3,2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은 맞는데 이거는 그냥 쓰라고 준 돈이기 때문에 네. 애시당초에 기망의 의사나 이런 게 없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네네. 그 다음에 지인에게 투자한 돈 5억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투자를 권유하거나 거기에 관계된 사실이 없다 네. 라고 일단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경우에 네. 어떤 내용이 나와야 CCBB를 제대로 가릴 수 있을까요? 일단은 하나하나 우리가 뜯어보자고요. 네. 첫 번째로 1억 3천만 원 생활비로 내가 생활비가 없으니까 생활비 명목으로 돈 좀 빌려다오. 그래서 1억 3천만 원을 빌려간 행위 그거에 대한 사기죄 성립 가능성에 대해서 우선 검토를 해보자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본인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우니까 돈을 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있는 그대로 얘기해가지고 1억 3천만 원을 빌려간 행위라고 한다면은 사기죄 성립 가능성은 매우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사기죄 성립을 시키는 게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용도 사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다 쓸 건데 빌려달라라고 하는 그 어디다 쓸 건데를 속였을 때 좀 손쉽게 성립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변제 능력 또는 변제 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갔다. 근데 이건 변제 능력이 없어요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변제 능력과는 상관이 없고요. 그렇죠. 변제 의사의 문제인데 사실 변제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생활고를 겪다 보니까 생활비가 없어서 생활비를 빌린 건데 돈이 없어서 못 갚는 경우는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첫 번째의 용도 사기는 당연히 거짓말을 안 했기 때문에 성립을 그렇죠. 안 하고 맞아요. 그다음 두 번째로 변제 의사가 없었다라고 하기에도 조금 궁색해져서 사기죄로 고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입증을 해야 될까요? 사기횡령 배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입증에 협조를 하고 증거를 제출해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고소인이 입증하게 되어 있는데 구조상 고소인이 이천수로부터 이제 나 이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니까 빌려달라 내지는 언제 갚겠다 라고 한 진술을 녹음한 녹음 파일이라던가 그렇죠. 서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뭐 예를 들면 정말 안 된다고 한다면은 둘이 구두를 얘기할 때 객관적인 제3자가 옆에서 들어서 참고인의 진술이라도 있다고 한다면은 그걸로 입증해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그냥 쓰라고 준 게 아니라 그 빌려준 거다 언제까지 갚아야 된다 얘기하고 준 거다라는 거를 입증해야 되겠죠. 빌려준 돈이 맞다면 빌려준 돈이 맞는데 이에 더해서 이천수 씨가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얼마를 벌고 있으니까 갚겠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완전히 허위다 라고 하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1억 3천 빌려서 내가 생활비가 없어서 부족하니까 빌려줘 라고 얘기했는데 다달이 10원 한 장도 안 갚았어. 그러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럴 수 있죠. 왜냐면은 유튜브 수익이라든가 물론 이제 내가 뭐 채무가 있어가지고 대출 빚을 갚고 뭐 이러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못 갚을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생활했을 거 아니야. 먹고 자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여윳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여윳돈이라는 게 표현이 이상할 수 있는데 본인이 생활할 수 있는 돈을 벌어들이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안 갚았다. 그러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가 없다고 없는 거죠. 뭐 놓고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1억 3천 중에 한 푼도 안 갚았기 때문에 이천수는 이거 증여받은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두 번째 이제 그 투자금 사기 5억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그 내용을 보더라도 이천수가 직접 받은 돈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이천수 지인에게 돈을 이제 투입했다라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천수가 직접적으로 권유했다라는 내용이잖아요. 일단은 그것 관련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로 확실하게 남아있는 거는 이체 내역입니다. 그렇죠. 이체 내역 자체가 이천수에게 가는 내역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천수가 어떤 연관이 있었는지 어떤 기망을 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가능성이 높겠지만은 지금은 제3자한테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수사기관에서도 조금은 힘이 빠진 상태로 수사를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천수 씨가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의 얘기를 했는지 그렇지. 그 사람이 왜 투자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게 나오지 않으면 그렇지. 사실은 혐의가 없어요. 경우에 따라서 뭐 코인을 본인이 이천수가 투자를 했는데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이 투자했는데 야 그 코인 한 5배 올랐더라. 근데 뭐 너도 생각 있으면 투자해봐라. 소개로 볼 수 있는 행위와 사기로 볼 수 있는 적극적인 기망 행위의 경계선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천수 입장에서 이거 나 그렇게 사기 내가 돈 받은 것도 없고 수익이 있어야 돼 본인한테 이득을 얻어야 돼. 그래야지만 사기죄가 성립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없고 더불어서 내가
얻은 이익이 없는데 저 사람을 속여서 뭐 하겠냐. 내가 아는 것만큼 저 사람한테 알려준 것 뿐이고 저 사람이 그거를 믿고서 이제 본인의 책임 하에 투자를 한 거다라고 하면은 사실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특히나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이천수 씨가 돈을 직접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직접 받은 사람이 일단 직접적인 정범이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그 돈 받은 사람과 이천수 사이에 공모관계가 있었는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사실 따져봐야 네. 이천수 씨가 혐의가 인정될지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기죄 포함해서 모든 범죄들이 같은 결과값을 얻었는데 한 명이 한 거랑 뭐 두세 명이 짬짬이 먹고 한 거랑 그 형량이 후자가 높아요. 그렇죠. 왜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이런 사건 많이 해봤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무혐의 처분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소인이 얼마나 입증 자료를 꼼꼼하게 잘 내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혐의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